네, 의료 공백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고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실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웬만하면 다 이 본인이 전화할 정도면 다 경증이다. 그러니까 응급실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참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 이쪽에 생각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발 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뉴스 좀 봐라.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러면서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2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1시간 반 돌렸지만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거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복지부 차관, 장관, 국무총리가 봐야 될 영상입니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정말 기함할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못할 정도면.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 죽으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 응급 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주변에서 전화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화하는 건 경증이라서 거부될 거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거죠.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네, 이렇게 일이 복잡한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금 사실 국민들의 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용 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대 정원했다고 현장을 떠난 의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정부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박민수 차관이야 워낙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의사협회하고 사실 정부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고열, 복통, 출혈 환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니까 응급실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응급실 안 가면 어떻게 입원을 합니까? 가장 먼저 응급실을 들려서 거기에서 진찰과 진단을 받은 후에 입원도 하고 처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응급실 가동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 응급실 가지 마. 당신들은 중증 환자 아니야. 라고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궤변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응급치료로 살 수 있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게 된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밑에 이 장차관들이나 그 밑에 실국장들이 보고한 것만 보고 응급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의료체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가장 나쁘지만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한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은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화 상대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 관계는 신뢰행위는 서로 불신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이러다가는 국민들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장관이고 차관이고 좀 물러나라. 그래서 물러나서 좀 해결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용이 너 나가, 그리고 박민수 너도 좀 제발 나가,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혁 최고가 한 겁니다. 김재섭 의원, 수도권에서 당선한 그 30대 젊은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이 의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현실과 너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아이가 아플까봐 엄마 아빠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걱정이다. 그 걱정을 왜 정부는 못하는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개혁은 없다라는 지적도 김재섭 의원은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동안 무슨 이야기 해왔습니까?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는 민주당 그리고 등 야당 또 언론 탓을 이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좀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이때 와서야 이제 갑자기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장차관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핏 보면 김종혁 최고나 김재섭 의원이 뭐 바른 말을 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전에 뭐 했어요?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장차관 물러나라. 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대통령과 인식과 국민의 인식이 차이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합니까? 지난 2월부터 이제까지 있어온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본 모습인 겁니다. 능력이 안 돼, 능력이. 도대체 국가를 운영할 만한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정부는 물론이죠. 정부는 빨리빨리 탄핵을 해서 물러나야 돼.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연금이라도 받고 경호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하야하는 게 받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 왜 정부가 있고 왜 대통령이 있어요? 국민의 생명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책무야. 헌법상 의무야. 그런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 제발 좀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물러나지도 않고 저렇게 앉아서 왕노릇만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에 무슨 말 한마디 하다가 또 용산에서 눈 한번 부라리면 쏙 들어가고 그런 짓거리를 하더니 오늘
드디어 또 한마디 했네요.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진즉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난 4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곧바로 받고 그래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국민을 살리는 쪽으로 나갔어야 할 국민의힘이 4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한 이야기를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거 합시다. 본인이 제안한 거라고? 그리고 본인이 제안했다고 쓰는 언론들이 대부분이던데 본인이 제안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미 제안을 했고 한동훈이가 받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어찌됐거나 한동훈이 여기서 말이 여기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저 꼬마들을. 그나저나 한동훈이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이가 의대 증원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협의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죠. 왜냐? 대통령실은 거의 불통령실이잖아요. 불통령실. 그리고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아무리 마음을 합치고 해도 정부 즉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꼬봉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이 정부에서도 복지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육부, 복지부 이런 데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일단 나는 정말 이거 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띄우긴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여야 의정 그러니까 여야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의사들은 백지화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나는 2,000명에서 1명도 못 물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죠? 다만 한동훈이도 이런 안을 내놨다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나고 의료 공백이 나고 하니까 군의관 다 빼서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8차 파견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군의관들이 응급실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응급실에 제대로 출근한 사람은 몇 명 안 됐다. 왜냐? 군의관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의사라는 군의관도 의사니까 그 의사라고만 있으면 무조건 갖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의료 문제를 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군의관 파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첫 출근하는 사람 6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군의관 250명 파견하는데 8차에 걸쳐서 250명을 파견하는데 15명은 의료기관 5곳에 배치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6명밖에 출근을 안 했다. 이거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군의관 배치를 발표하면서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도하게 붕괴라든지 선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를 정치권과 언론에 요청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치권의 탓이고 언론 탓으로 정부는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되게 이 정부가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딱 들고 이거 내가 개혁하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밑도 끝도 없는 2,000명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500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2,000명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거 어디에서 떨어진 2,000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도 의료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다 외국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받고 오겠지만 미국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결국은 돈 없는 사람 대부분 90% 이상은 여기서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지경인데 정부는 이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상황 인식이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발 뉴스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발 뉴스도 좀 보고 귀도 좀 열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봐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미친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